홍수회 안녕하세요. 자, 장미두수 전서반을 하게 됐네요. 제가 예전에 이제 처음 공부했던, 그러니까 대유학당에서 처음 내게 됐던 책이 장미두수 전서예요. 이 두 권을 내는데 이두 선생님이 예전에 이제 동학사에서 책을 냈어요. 왕초보 장미두수를 냈는데 이 책을 가져갔더니 안 내준대요. 왜냐하면 팔릴 것 같지도 않고 누가 보겠냐고. 그래서 결국은 저희 출판사에 와서 이 책을 내게 됐는데 저도 이 책을 보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너무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한 2009년에 아버지 돌아가시고 제가 이 전서를 정말 열심히 봤었어요. 근데 그때 본 느낌은 뭐냐면 좋은 것 같은데 뭐래지? 뭐라는 거지? 이게 내용을 모르겠더라고요. 이제 세월이 한참 지나서 얘를 다시 보니까 아, 그 내용은 그렇게 연결되는 거였는데 그때는 몰랐던 거고, 그리고 나서 한참 또 까먹고 있었는데 이제 전서 강의를 하게 돼서 다시 보니까 아, 요런 거 내가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게 되게 좋거든요. 하나씩 나가 볼 거고 제가 총 48주로 맞춰 봤어요. 그러니까 한 약 30페이지씩 나갈 거고 원문이 짧은 건 명반을 많이 보는 걸로 갈게요. 그리고 너무 큰 욕심을 내지 마시고 얘를 한번 훑어보면서 우리가 원류에 관한 거 이런 부분은 이렇게 보는 게 맞겠다. 전서가 그걸 좀 해줄 수 있어요. 우리 장미두수의 교과서라고 하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얘를 두꺼워서도 안 보게 되고 바빠서 얘까지 안 보게 되는데 그래도 한번 살펴볼 만한 책의 가치는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한번 해보자는 거죠. 자, 목표는요. 이제 현대에 적용할 수 있는 원문 읽기와 해석. 제가 계속 고민했어요. 이걸 하나도 빼놓지 않고 해석을 해줄 것인가. 그럼 해석을 하면 그 다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해석만 갖고는 우리가 아무 쓸모가 없거든요. 명반에 어떻게 적용시킬까? 그거 나갈 거고요. 명반 178개 있는데 아마 더 나갈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 사화가 조금 달라요. 중주파랑 다르잖아요. 전서사화랑. 그것도 좀 나가고요. 결국은 명반 보는 힘을 기르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유명인, 옛날에 살던 유명인의 명반이 많아요. 이제 저는 요게 싫었던 게 뭐냐면 현대인하고 너무 다른 삶을 살았어. 그 고대, 그 예전의 사람들은 지금처럼 복잡하지도 않아. 인터넷도 없었고 직업도 적었을 때야. 그러니까 재관 중에서 관이 중요했던 시대고요. 지금은 재가 우선 시대잖아요. 그거에 맞춰서 한번 보고 싶어요. 순서는 책 순서대로 그냥 넣었거든요. 사실 이 명반 배치도 원래 책에는 좀 뒤에 쪽에 있었대요. 그런데 선생님이 명반 배치를 앞으로 뺐거든요. 저도 이게 앞에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중간에 다시 넣을까 하다가 조금 버거울 수도 있지만 배치 한번 나가고 가자고요. 그러니까 우리 인문에서도 요새는 명반 배치법을 안 해요. 왜냐면 하니까 어려워서 안 나가겠다는 거야. 모르겠다는 거야.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명반 배치할 일이 없어요. 우리는 뭘 볼 거냐면 배치하면서 명반에서 왜 그렇게 됐는지랑 어떻게 쓸 건지 중심으로 볼 거예요. 그 다음에 별에 대한 이해는 14정성하고 쭉 나갈 거고, 격국이 좋으냐 나쁘냐, 격국 되게 많은 50몇 개 격국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 기타 구결도 있고 이런 거 순서대로 나갈 거예요. 그래서 한 30페이지씩 나가면 본문을 거의 48주면 보더라고요. 5월, 6월, 7월 강의 예정인데요. 명반 작성법, 뭐 길성살성 배치 이런 것들은 쭉 나갈 거고요. 여기부터 이제 14정성이 2개씩 나갈 거예요. 보면 뭐 맹자라든가 안회라든가 어디서 좀 들어봤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명반을 한 번씩 볼 거예요. 그러니까 하다 보면 어떤 느낌이냐면 저희가 공부하다가 내 명반은 누구 명반이랑 똑같아. 이런 생각을 좀 할 수 있거든요. 뭐 이게 재미있을 것 같아요. 공자님 명반도 있고 마약 복용하는 명반도 있고, 이게 이제 이런 게 쌓여서 뭐가 되냐면 명반을 보다 보면 어쩌면 선입견일 수도 있지만 요런 명반이 요렇게 살아가는구나 그거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작성법 이제 처음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한문이 나오죠. 한문을 제가 해석을 하고 대충 넘어가 줄게요. 대저라고 하는 거는 야 이제 시작해 볼게 그런 거야. 대저, 인명, 부종, 인상기, 정월. 자 보세요. 보통 그냥 발어사예요. 사람의 명궁은 갖췄다. 정월을 일으켰대요. 어디서? 인궁에서 일으켰대요. 항상
명궁을 인궁에서 일으키기 시작하겠대요. 그래서 순행으로 세워가지고 그 생월에 이르러서 멈춰요. 생월까지 가가지고 그 뒤에 다시 사람의 생월에서 자시를 일으킨대요. 생월에서 자시를 일으킨대요. 그래서 그 뒤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생시에 여기 보면 여기는 이제 명궁을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생월까지 간 다음에 생시에 이르러서 역으로 세워서 생시에 이르러서 명궁에 배치한다는 거고, 안자가 배치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신궁, 몸신궁을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순행으로 세워서 생시까지 가는 거를 신궁으로 하겠대요. 그러면 여기는 이제 명궁 배치를 어떻게 할 거냐면 필요한 게 월하고 시라는 거예요. 자미두수 배치가 어떤 느낌이냐면 월하고 시만 필요해. 명궁 배치할 때는. 신궁 배치할 때도 명궁하고 시만 필요해. 월하고 시하고. 이러면서 이거를 뭐를 하는 거냐면 제가 이제 이걸 다 듣고 나서 나중에 생각하기를 나도 뭐 하나 만들고 싶다. 자미두수처럼 뭘 만들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음양이라는 이치를 가지고 율로 돌리고 율로 돌리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배치를 해주는 거예요. 이 배치의 순서대로 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가여 정월생 자시라면 정월에 태어난 자시면 어떻게 하냐면 인궁에 명궁과 신궁을 배치하고, 그죠? 그 다음에 축시라면 축궁에서 그 반대로 돌려서 전위를 거슬러서 세는 거예요. 세워가지고 명궁에다가 축궁에다가 명궁을 배치하고, 그 다음에 순수하게 제대로 세워가지고 신궁에다가 배치한대요. 요 이제 명방 갖고 할게요. 인시생이면은 어떻게 하냐면 반대로 세워서 거꾸로 세워가지고 여기를 자궁에다가 명궁을 배치를 해주고, 그 다음에 진에 이르러서 순수하게 세워서 제대로 세워가지고 진궁에 이르러서 신궁을 배치해 준대요. 나머지도 이렇게 하래요. 그럼 이제 그게 배치된 게 어떻게 된 거냐면 여기를 한번 보세요. 자, 우리 명반을 볼 때 자미두세 이걸 다 해줘. 다 해줘.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고? 30분에 걸쳐서 이걸 다 그렸대. 그러면 앞 사람이 도망간대. 못했대요. 자, 보세요. 명궁은 인궁에서부터 정월을 일으키래. 인월이 우리가 이제 인월달, 인자 들어가는 인월달을 음력 1월로 봐요. 예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자월을, 그러니까 세수라고 해서 자월이라는 달이 새해 시작으로 봤었던 때가 있었어. 그 다음에 축월로 옮겨갔다가 지금은 인월 세수를 해요. 인월이 1월달이 된 거야. 그럼 여기가 항상 우리는 1월달인 거예요. 요 국만 보면. 자, 1월인데 어떻게 할 거냐면 이 사람이 을사년 1월 3일생이야. 양력 보지 않고 음력만 볼 거예요. 1월 3일이니까 1월 여기 딱 이 자리인 거야. 자, 3일은 어떻게 가? 순행하라잖아요. 정월을 일으켜서. 자, 순행은 어느 쪽일까? 순행은 이렇게 시계 방향이 순행, 역행은 시계 반대 방향. 순행을 하니까 여기를 1월 하고서 이제 순행을 하니까 1일, 2일, 3일 이런 식으로 가야 돼. 아니 시를 봐야지. 다시 1일 자시니까 1일 자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여기는 보니까 1월 3일생 축시예요. 우리가 필요한 건 뭐였냐면 월, 시. 자, 여기가 1일, 그 다음에 축시니까 자, 축 요렇게 가겠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요게 아니 잘못했어. 역행으로 가야 되니까 여기가 1일, 여기가 1월 4 축시. 이해하셨죠? 그러면 몸신궁은 어떻게 가? 1일 순행해야 되니까 자, 축시. 자, 다시. 여기는 1월이고 자시니까 요 궁에서 명신궁이 동궁했대요. 다시 이쪽으로 가니까 여기에서 1월 시작했어. 1월 시작했고 명신궁을 어떻게 갈 거냐면 명궁은 자, 축 이렇게 갔고 신궁은 자, 축 이렇게 갔대요. 이해하셨죠? 이런 식으로 배치를 했는데 우린 한 번도 이걸 생각할 필요가 없었어. 왜냐하면 명반에 나오니까. 하지만
하다 보니까 자시생은 같은 궁에 있겠네? 명신궁이? 그럼 우리 명신궁 같을 때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선천하고 후천이 거의 같다.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어때요? 여기가 명궁이고 여기가 신궁이에요. 어느 쪽이 더 좋아 보여? 이쪽이 좀 더 나아 보여. 녹존도 있어서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자, 다음 예제. 이 사람은 12월생이야. 그리고 인시에 태어났대요. 자, 보세요. 이 사람이 여기가 자에서 시작할 거잖아요. 자, 어느 쪽으로 가야 돼? 순행을 하래. 어느 쪽으로 순행해? 이거면 1월, 여기가 2월, 3, 4, 5, 6, 7, 8, 9, 10, 11, 12월. 여기가 12월인데 여기에서 시가 인시래요. 어느 쪽으로 가야 돼? 이쪽으로. 자시, 축시, 인시, 명궁이래요. 그럼 여기서 자시, 축시, 인시, 몸신궁 요렇게 배치됐다는 거예요. 하실만 하죠. 그러면 여기 한 번만 더 봐요. 요 명은 어떻게 됐냐면 2월생이고 사시생이래. 자, 그러면 여기가 1월이면 2월은 어느 궁? 묘궁. 그죠? 여기에서 사시까지 가야 돼. 자, 축, 인, 묘, 진, 사시가 명궁. 그쵸? 그러면 여기서 다시 시작해야 되잖아. 2월생이었으니까 여기였으니까 여기에서 어느 쪽으로 가? 이쪽으로. 자, 축, 인, 묘, 진, 사. 그죠? 이해되셨죠? 자, 요렇게 했어. 배치했어. 그럼 우리가 보기는 뭘 볼 거야? 명신궁을 볼 거잖아. 자, 여기 명궁이나 신궁이나 이걸 보는 거야. 명궁이 더 나아. 신궁은 이렇게 되어 있어. 자, 신궁에는 특별한 가치를 줘. 내 몸이라고. 그러면 이 사람은 정신 건강보다는 몸 건강이 더 안 좋아 보여.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신궁을 이렇게 배치를 해줬구나. 그러면 구조적으로 어떻게 돼 있어? 여기를 기준으로 이렇게 같이 될 거 아니에요. 시대로 이렇게 갈 거니까. 그래서 뭘 보냐면 이렇게 해봤더니 이런 도표가 나오더래요. 이렇게 도표가 똑같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거 도표를 외울 필요는 없어. 하지만 월에 의해서 시에 의해서 만들어졌구나만 아시면 돼요. 그러고 보니까 자시랑 오시는 특별히 명궁이나 신궁이 아까 정월 1일생 자시생이면 그죠? 정월의 자시생이면 인궁이래. 여긴 묘궁이래. 이렇게 자시랑 오시생은 명신궁이 같더라는 거예요. 자, 그럼 자미두수에서 생각하는 자시 오시는 명신궁이 같잖아. 그러면 선천 전반이나 후반이나 비슷한 삶을 살겠다고 했잖아요. 크게 변화가 없을 것이다 라고 보라는 거예요. 자오시생은 그러면 명신궁이 좋아? 그럴 땐 문제가 안 돼. 그죠? 그런데 명궁은 좋고 신궁이 나빠. 혹은 명궁은 나쁜데 신궁이 좋아. 이러면 보완작용을 해준다는 거예요. 조정작용을 좀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오시생은 좋을 때 같이 좋고 나쁠 때 같이 나쁘고 이런 게 좀 있다는 거야. 고집도 세다는 뜻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봤더니 규칙이 자오시에는 명신궁이 동궁하고 묘유시에는 명궁의 대춘궁에 이렇게 있다는 거야. 자오묘유니까 대춘궁 가겠지. 이렇게 똑같이 가다 보면 그 다음에 인신시에는 신궁이 관록궁에 있고 사해시에는 신궁이 부처궁에 있고 진술시에는 신궁이 재백궁에 있고 충미시에는 복덕궁에 놓인대요. 자, 우리 이거 갖고 뭐 유추했었어? 몸신궁이 어느 궁과 동궁하는가 보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내가 신궁이 관록궁에 있어. 인시나 신시에 태어나서 신궁이 관록궁에 있어. 이거 무슨 말이야? 관록을 내가 중요하게 여긴다는 뜻이야. 그래서 관록을 추구해. 내 몸이 거기 가 있으니까. 자, 그럼 충미시에 태어났다면 정신세계가 중요하대. 복덕궁에 놓이게 된대. 그러니까 딴 거 없이 시지가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서 그거를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걸 잊고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따져서는 이 문제는 아까 그 배치에 의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는 거기에 있고 누군가는 여기에 있고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도 그 사람이 묘시생이면 신궁이 명궁의 대춘궁에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말하자면
여기가 명궁이고 여기가 신궁인 거야. 그죠? 그러면 요 명신궁이 아주 많이 중요해진 거야. 이해하셨죠? 그러면 천이궁도 되게 중요할 거 아니야. 천이궁 운에 또 시간이 지나면 7번째 대안 가면 반드시 거기 갈 거고, 그런 걸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뭘 더 중요하게 여기는가? 정신세계가 필요한가? 부처궁이 중요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결혼해야지. 배우자가 있는 게 좋은 거지. 그 궁이 좋다면 더 그럴 거야. 이렇게 읽어주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에 충실해서 읽어줄 수 있다. 자, 요분 같은 경우 보세요. 명궁은 여기 있어. 신궁 어디 있어? 관록궁에 있죠. 그러면 이 신궁이 관록궁에 있는 사람과 신궁이 부처궁에 있는 사람이 약간 달라. 그렇게도 볼 수 있지. 이 사람은 직장일, 내가 하는 일이 중요한 사람.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은 신궁이 부처궁에 있죠. 근데 부처궁에 이렇게 동궁하고 있는데 반드시 결혼이 유리할까는 아닌 것 같아. 화기가 있으면서 그 부처의 화기가 내 형로에까지도 영향을 주니까 좋다고 못 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명신궁은 거기에서 나와. 뭐하고 뭐? 월하고 시에서. 자미두수가 보면요. 여러 가지를 다 끌어다 썼어. 뒤에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자, 이거 봤죠? 그 다음에 요런 대목이 있어. 만약에 윤정월생이야. 윤월생 있잖아요. 윤월생이면은 어떠냐면 2월에다가 그 몸신궁을 올려놓은대요. 신궁과 명궁을 올려놓겠대요. 만약에 윤월에 있으면은 요런 거에 이렇게 의지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이 말이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 이상하죠? 우리가 배운 거랑 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 윤월은 2월로 해. 1월 달이었으면 2월로 해. 이렇게 했는데 요새 어떻게 쓰냐면 전서의 윤달해결법은 현대 두수가들의 보편적인 이론하고는 다르다. 현재 널리 통용되고 있는 방법은 윤달을 절반씩 나눠 쓴대요. 그래서 윤달의 1일에서 15일까지는 그 전달로 보고 1월달로 보고 16일에서 30일까지는 2월달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전설을 읽으면서도 이 생각을 해야 돼.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고증을 해야 된다고. 고전이라고 다 맞는 게 아니에요. 이해하셨죠? 이런 식으로 일단 볼 거라는 거죠. 그래서 윤정월생이면 정월 1일부터 15일까지 1월 1일부터 15일로 앞달로 볼 거고 1월달로 볼 거고 정월 16일부터 30일까지는 2월 16일, 2월 30일까지로 보겠다. 요게 정설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은 알고 계시고 프로그램 짜져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 사람을 보세요. 어떻게 돼 있냐면 57년 8월 13일생인데 윤월생이야. 그러면 8월로 배치해, 9월로 배치해? 8월로. 그래서 8월로 배치해 놨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게 윤 돼 있거나 혹은 평 이렇게 돼 있어 선택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되지. 얘는 뭘로 만들어졌을까? 윤달에 대해서 헷갈리지 마시라고. 원래는 다 되어 있어. 이거 갖고 읽으면 되는데 왜 그렇게 됐는지는 여기에서 근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선호 선생님도 이 책을 처음에 번역하면서 이게 맞을까 안 맞을까 고민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각주를 많이 달아 놓으셨어요. 그거를 참조하세요. 필요하시면 이런 식으로 보면 된다. 자, 이번 명신궁 한번 찾아볼까? 아까 인월에서 시작한다고 했어. 여기에서. 자, 가봐요. 8월까지 1, 2, 3, 4, 5, 6, 7, 8월. 그쵸? 그 다음에 13일을 가야지. 어떻게 가? 시로 가야지. 오시로 가야지. 어느 쪽으로 가? 자, 축, 인, 묘, 진, 사, 오시로 났다는 거예요. 만약 이 사람이 15일이 아니라 23일이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다음 달로 배치가 됐을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명신궁을 찾아요. 자, 이분 명신궁은 어때요? 좋아요. 동궁에 되어 있어요. 다만 여기가 조금 함지인 거는 그죠? 그리고 이 사람이 남자예요. 태음이에요. 요거는 조금 왜냐하면 예민할 수도 있고 섬세한 면도 있지만 남성 태음일 경우 특히 여기 묘궁에서 또 무슨 이야기 나오냐면 인물이 좋다 이런 얘기 나와요. 왜?
태음이 묘시에 어떻게든 튀고 싶어서 예쁘다 이런 대목이 나와요. 그러니까 고전에 있는 내용들을 현대에도 조금씩 적용을 한 번씩 시켜보자는 거예요. 자, 이제 넘어가 볼게요.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12사항공 배치하는 법이 있어요. 가끔 이거 질문하시는 분이 있어요. 자, 남녀 모두 구종 모두 갖춘다, 모두 따른다, 역행으로 간다. 그리고 절대로 순행해서 가면은 안 된다. 반드시 역행한대요. 자, 순행이 시계 방향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명궁 다음엔 반드시 요리 가야 돼. 명형, 부자, 재질 이렇게 명형 이렇게 가는 법은 없어. 나의 위의 궁이 항상 부모궁인 거야. 요거는 반드시 뭘로 한다? 역행한다가 기본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 아니 양남 음녀는 순행하고 자꾸 그렇게 물어봐. 아니라고. 얘는 이게 기본인 거야. 항상 이쪽으로 갈 거예요. 이쪽으로 역행하기 때문에 가끔 헷갈릴 때가 있어. 이게 맞나? 월은 이쪽으로 순행하잖아요. 역행한다는 거 기억하세요. 1. 명궁, 2. 형제궁, 3. 처첩궁. 처첩이라고 불렀어. 예전에는 부인이 하나만 아니었나 봐. 그래서 처첩궁. 4. 자녀궁, 5. 재백궁, 6. 지rek궁, 7. 천의궁, 8. 노복궁, 9. 관록궁, 10. 전택궁, 11. 복덕궁, 12. 부모궁. 자, 요 사람 이제 한번 암합을 보세요. 암합. 자, 명궁은 어디랑 암합했어? 부모궁이랑. 그러면 이 사람은 부모와 친한 거예요.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자, 형제는 복덕과 연관이 돼요. 자, 형제궁, 복덕궁 연관되면 뭘 것 같아요? 친구한테 마음이 간다. 그럴 수도 있고 내 형제에 의해서 내 복덕이 많이 좌지우지 돼요. 이게 연결이 되는 걸 계속 상상을 하세요. 그러면 내가 마음이 이래저래 한 걸 누가 제일 많이 잡아준다고? 형제가. 형제궁이 괜찮으면 그게 가능하다고. 자, 부처랑 전택은요? 나름 연결을 시켜봐. 암합이야. 어떻게 연결할까? 결혼하면 전택이 좋아진다. 둘 다 좋으니까. 록이 다 붙었으니까. 또? 결혼하면 집에만 있는다. 결혼하면 전택이 부처로 인해서 전택이 좋아질 수 있다. 그 말도 되고요. 다 계속 이거를 상상해서 넓히세요. 하다 보면 우리가 궁성사화를 하잖아요. 부처궁과 전택궁을 연결시키고요. 성을 연결시켜. 그 다음에 사화도 연결시켜. 여기는 쌍록이 있으니까 부처와 전택은 상승작용을 일으킬 것 같아. 그걸 보시라는 거예요. 자, 여기 자녀와 관록궁 어때요? 안 좋은 쪽으로 더 살성이 서로 많아. 자녀에 의해서 내 관록이 힘이 들 수도 있고 내 직장 생활이 힘들 수도 있고 내 몸이 힘들 수도 있고. 왜냐면 요렇게 여기 보세요. 여기 살성이 없었지. 여기 살성이 많잖아. 경양, 천영, 지공으로. 그거 같이 연결해 주는 거야. 관록에 의해서 관록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자녀를 못 돌볼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식으로 계속 연결을 해보세요. 자, 재백과 노복은 어떨 것 같으세요? 노복이 있어야 돌이 되고 똑똑한 노복 때문에 돈을 똑똑한 노복으로 인해서 재백이 채워질 수도 있고 여기 화성이라 그런데 만약 공겁이 있으면 내 돈은 노복한테 나가도 돼요. 암합을 그렇게도 읽어주니까 계속 확장시키세요. 여기도 어때요? 천의궁과 지rek궁이 암합해. 이거 어떻게 읽을 거야? 밖에 나가면 아파요. 지rek신궁처럼 지rek궁 천의궁이 밖에 나가 아파요 돼요. 화기가 있으니까. 그걸 어차피 결론적으로는 내가 이걸 많이 배워서 어떻게 할 거야? 합칠 거야. 그걸 만들어줘야 되는 거지. 똑같은 걸 외워서 할 수는 없어요. 자미는 그래. 왜냐면 궁도 많죠. 성도 많죠. 사화도 가 제각각이죠. 연에서도 붙죠. 이게 상상을 계속 하시라고. 특히 내 명반 갖고는 가능해요.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자, 같죠? 이렇게 배정을 해준다. 역행한다. 기억하시면 되고. 자, 여기 뭐냐면 지금 현재 자미두수는 이렇게 쓰고 있어요. 명형, 부자, 재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칠정사여산이랑 18비성이라고 하는 옛날 자미두수의 원류가 되는 책이 있었어. 걔들은 뭐라고 하냐면
명국 옆에 재백국 놔. 형제국 놔. 전택국 놔. 우리는 명형부자재질 순서로 되어 있는데, 자, 보면 여기가 명궁이잖아요. 그러면 2, 3, 4, 5, 6, 7, 8, 9, 10, 11, 12가 있어. 자, 우리가 삼방사정 부를 때는 무슨 궁이 들어가? 자, 내 명궁, 그죠? 내 천이궁, 그 다음에 관록궁과 재백궁.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의 삼방사정이 중요해야. 나는 있잖아, 내 직장도 있어야 되고 나 돈도 중요하고 내 바깥의 상황이 되게 중요해 라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이 칠정사여산에서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명궁 중심으로 보면 1번, 5번이 남녀궁이야. 이게 자녀야. 자, 그 다음에 7번 중요하죠. 부처 중요해. 그 다음에 9번은 뭐 있어요? 천이궁. 이렇게 봤다는 거야. 여기 명궁, 여기가 남녀궁이 자녀궁이야. 여기 부처궁이고 여기 천이궁이야. 무슨 느낌이냐면 옛날 사람들은 자녀와 부처가 중요했어. 왜? 모여서 농사 지어야 하잖아. 그래서 자녀가 많을수록, 오죽하면 남녀궁이래. 자녀가 많을수록 부잣집이야. 왜? 인력이 많아서. 근데 요새는 어때? 정신노동을 해, 육체노동을 해. 정신노동으로 가서 얘네를 따로 이렇게 보는 게 더 중요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시대에 따라 바뀌었죠. 그러니까 우리도 시대에 따라 바꿔서 읽어야지. 달라졌다는 거야. 그러면 남녀궁, 부처궁, 천이궁이 중요했는데 지금 그렇지 않아. 그 다음에 2번이 재백궁이야. 명궁 옆에 재백궁이 있었어. 희한하죠. 그러니까 이게 원류를 따져보면 아, 세월에 따라 바꾸게 되는구나. 요새는 관록이 중요해? 재가 중요해? 재를 더 중요해. 중요시 여겨. 돈이면 관록도 살 수도 있고, 맞잖아요. 많이 변해진 거야. 그거에 의해서 여기도 변해왔다는 거예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뭐라고 써 있어? 상모궁. 가끔 이제 옛날 원문 읽으면 상모궁 이런 게 나와요. 이거 얼굴 상자고요. 모습이에요. 얼굴의 모습을 닮은 궁 어디야? 부모궁이야. 상모궁 얘기하면 아, 부모궁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아시면 돼요. 내가 부모 닮아서 오죠? 그거 상모궁 이렇게 불러요. 딴 거는 거의 이해하실 거고요. 여기 남녀궁 한 게 자녀궁이라는 거. 근데 이걸 외울 필요는 없어. 다만 아,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얘기해요. 부모궁을 또 다른 궁으로 얘기하는데 독서궁이라고 해요. 독서한다고. 공부하는 궁이라고. 그래서 그렇게도 읽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북파에서 그렇게 읽거든요. 그럼 각자 궁인데도 중요하게 여기는 게 다른 거야. 자, 그러면 부모궁 갖고 뭘 본다고? 얘가 공부 잘할 수 있는지 본다고. 그러니까 문서의 의미도 있고 독서하는 궁이라잖아. 그걸 부모궁으로도 본다는 거야. 그러니까 궁 이름도 항상 변해왔고 그걸로 어떤 걸 볼 건가에 따라 다르게 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궁이 좋으면 공부 잘 시켰다니까 이렇게 보는 거야. 부모궁이 나빠서 공것만 들어갔어 그러면 부모님이 공부할 환경은 못 만들어줬겠는데 그런 것들이 그런 판단이 이런 거 읽는 데서 나와요. 그래서 보통 기본 명단반 잠이랑 천부가 같이 있는 궁에 부모궁에는 무슨 별 있어? 태음이죠. 태음 가지고 아, 잠이천부명은 태음이 예쁘니까 예쁘겠구나 이렇게 읽어줘. 그렇게도 읽어줘요. 그러니까 해석하는 방법이 되게 여러 가지인데 궁 갖고도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또 넘어가 보죠. 12궁의 천간을 일으키는 법. 자, 갑기지세 기병인. 이거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아? 갑기진년의 병인두. 이게 뭐냐면 갑기년생은 인궁에서 병인을 일으키고 을경진년에는 무인두. 이게 1년에서 월 일으키는 월두법 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같은 경우 보세요. 갑진년생이네. 갑진년생이면 뭐가 돼? 갑기진년에는 인궁에서 병인을 일으켜야 되는데 아, 잘못했어. 자, 여기 을사로 봐야지. 음력으로 봐야 하니까. 자, 다시 요렇게 헷갈리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는 거냐면 우리는 음력 1월 1일 기준, 여기는 언제 기준? 2월 4일에서 5일인
절기 기준이어서 그래. 요게 지금 을사년으로 보니까 을사년에는 뭐가 돼? 여기 을경진년에는 무인도 해서 여기가 무인이 되는 거예요. 무인년. 무인월, 김요월, 경진월 이런 식으로 배치되어 있어요. 이걸 까먹을 수도 있는데 이것만 기억하시라고. 아, 우리가 여기 월두법 하는 것처럼 갑년에는 여기는 지금 을년이니까 을경진년에는 무인하는구나 요렇게. 자, 요거까지는 잊어버리셔도 되는데 뭘 기억해야 되냐면 무, 기 시작했잖아요. 경, 신, 임, 계, 갑을, 병정, 무, 기. 중요한 건 뭐냐면 무기가 2번 온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이 지금은 음남이니까 역행했겠지만 만약 순행한다고 친다면 여기를 2번 왔다 갔다 해. 무대한, 기대한, 무대한, 기대한. 그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같은 대안이 2번 오면 어떤 느낌일까? 인생이 반복. 반복돼, 맞아. 그거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분 같은 경우는 여기만 가니까 상관이 없는데 이쪽 갈 때는 불행해. 자, 다시 취소. 자, 요 명반만 가지고 한번 봐봐요. 대안이 어느 쪽으로 돌아가? 요렇게 돌죠. 괜찮아요? 나빠요? 괜찮죠. 물론 화기도 보고 이거 좋다고 말할 수는 없어. 근데 이쪽으로 간다고 한번 생각해봐. 어때? 어린 시절이 힘들어. 자, 우리가 그래도 적어도 대학 나올 때까지는 부모님의 영향이 있어. 그래도 부모님이 학교도 보내주고 공부도 시켜줄 환경을 만들어주면 내가 요만큼 갈 거 좀 더 갈 수도 있는데 내가 요만큼 능력인데 더 못 갈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이런 운에 오면 많이 힘들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야. 그러면서 여기 똑같잖아. 무기 이렇게 오면 힘들다고. 그래서 그거는 봐주세요. 자, 여기서 기억할 건 뭐냐면 12궁천간은 뭘로 한다고? 여기 갑년생, 을년생 거기에 월두법 하는 거 가지고 배치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게 2번 대안이 오는지를 한번 보시라고. 그러니까 예전에는요, 한 60세까지 살았다고 치면 60년대, 70년대. 지금은 몇 세까지 살아? 100세까지 살죠. 100세 대안을 한번 봐봐.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만큼을 다 살아. 산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얘기도 했어요. 내가 잘못해도 다음 때에 잘못을 받던지 말던지 그랬는데 요새는 당대에 받는다고 하잖아요. 받을 것 같아. 잘못 살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지 이렇게 갔는지도 보시고 얘네들의 배치가 좋으면 더 좋겠다. 요거를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나분갑자가라는 게 나와요. 나분을 잘 아시는 분도 있을 거고 없는 분도 있을 건데요. 나분갑자라는 건 새로운 오행이야. 갑자를 가지고 금이라고 하겠대. 갑하고 자에 어디 금이 있어? 없죠. 자, 여긴 뭐라고 나오냐면 나분갑자는 숙독을 해야 된다. 만약 갑생인이면 인궁에 명궁이 있어요. 여기 갑년생이면서 인궁이 명궁이라면 갑기진년에는 병인두가 되니까 병인정묘는 뭐 나분으로는 노중화해서 화육국이 된다. 자, 이 말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얘네를 어떻게 쓰냐면요. 원래 이런 게 있었어. 갑자울축은 해중금이고 갑자울축은 바닷속의 금이고요. 이게 뭔진 모르겠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거와는 좀 다른, 오행과는 좀 다른 옛날 사람들이 본 그러니까 나분이라고 해서 여기에 어떤 음을 매긴 거야. 궁상각추처럼 매겨놨어요. 그리고 병인종묘는 노중화라고 하겠대요. 그리고 무진기사는 대림목이야. 이거 어디다 쓸까요? 잠이 드세요. 이거 어디다 쓰는 것 같으세요? 기억 안 나시죠? 대안 숫자에만 써요. 대안의 숫자에만. 자, 갑신의류는 천중수예요. 자, 여기에 생년을 한번 보세요. 여기 생년 있으신 분. 무인년생은 성두토래요. 무인년생은 성두토래요. 여기 있는 분 없으시죠? 자, 자기 생년 한번 따져보세요. 생년. 선생님은? 무술년. 자, 무술기해는? 평지목.
목이래요. 목은 삼목이거든요. 숫자 3이라는 게 들어갈 거예요. 선생님은? 정미생이니까 천하수. 천하수예요. 그러면 수 2구. 선생님은? 년. 정사. 정사는 가보울미 여기 어디 있을 건데요? 병진 정사는 사중 토래요. 토 5국 쓸 거예요. 자, 얘를 가지고 뭐를 할 거냐면 2개씩 묶어서 너는 금이고 2개씩 묶어서 너는 화고 2개씩 묶어서 목이야. 이렇게 해놨거든요. 얘를 우리는 어떻게 쓰냐면 얘도 넘어가. 아, 너무 어렵다. 자, 그럼 이렇게만 봐요. 토 5국이라고 치면 무토는 5세. 5세부터 그 대안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5에서 14 이렇게 할 때만 써요. 나부모행이라는 걸. 딴 때는 안 써. 그리고 그래서 초일, 첫날은 오궁. 오궁에서 일으키고 둘째 날은 해궁에서 일으키고. 그러면 이게 법칙이 희한해. 첫날은 오궁에서 1일이고 여기에서 해궁에서 2일이고 3일은 어디 있어? 3일은 여기 진궁에 있고 이런 식으로 하겠대요. 근데 법칙이 없어. 그냥 그렇게 써 있다는 거야. 또 화육국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화는 자 38은 목이라는 숫자라고 하고요. 16은 수예요. 그리고 27은 화, 그 다음에 50 토, 49 금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여기에 자미에서만 어떻게 하냐면 화하고 수만 바꿔요. 그래서 수는 육수가 수인데 수를 화로 보고요. 6으로 보고요. 7을 이렇게 27을 이렇게 수로 봐요. 이것만 바뀌거든요. 헷갈리지 마시고 원래 그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데 배치 상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그 자미를 배치하는 궁이 옮겨 다녀서 그래. 나눈 다음에 더하고 빼고 뭐 이런 법칙이 있는데요. 사실 어려워. 계산을 못 하겠어. 그래서 이걸 쭉 지나가면 자미가 이렇게 배치가 돼요. 어떤 조견표가 나오냐면 자, 너 국수가 있잖아. 만약 토국이야. 그런데 너 며칠생이니 음력으로? 그러면 고기가 인궁이면 궁이 이런 식으로 정한다는 거예요. 이게 정해진 법칙이야. 그러면 프로그램 짤 때 어떻게 했겠어? 힘들었겠어. 이거 보고 했겠어. 이해되셨죠? 여기다가 맞춰 놓는 거야, 자미를. 그러니까 가끔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이거 짜놓은 사람도 참 복잡한데 원래 원문이 거기 있었던 걸 가지고 이 조견표를 만든 걸 가지고 얘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짠 거야. 그러니까 우리 보고 하라 그러면 우리 잠이 쳤다가 헷갈리는데 이렇게 된 거죠. 이해하셨죠? 이렇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자미를 배치를 하고 나니까 자, 화는 27화지만 육하고 수하고 화만 이렇게 바뀐다고 해서 육국이 됐어. 그럼 화육국인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6세에서 15세까지 첫대 한이야 이렇게 가겠다는 거야. 토오국인 사람은 5세에서 14세까지 첫대 한을 갈 거야. 그 전에 1세에서 4세도 고궁에 있을 거고 그 얘기인 거예요. 자, 그럼 앞으로 한 번만 가봐. 자, 요 명반을 봐봐요. 그랬더니 그게 어디 써 있어? 나부모행이 어디 써 있어? 여기가 화육국이 나왔는데 화육국이 왜 나왔냐면 병력화이기 때문에 화육국이 나왔어 이런 말이에요. 화육국이 나와서 어떻게 됐냐면 6세부터 15세까지 첫 대안을 시작하겠어 인 거예요. 그러면 1세에서 5세도 요궁에 있겠다 이런 말인 거지. 그러면 자, 여적 복잡하게 했지만 우리가 이거 몰라도 돼. 왜냐면 나와 있어. 단 이런 것도 있어요. 화육국이잖아. 얘가 화잖아. 근데 얘는 자잖아. 그럼 어떻게 수국화를 하지? 요건 좀 별로야. 이렇게 읽는 방법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명반 볼 때 그게 100% 작용이 아니라는 거야. 우리는 뭘 먼저 봐? 궁성사화를 더 중심으로 볼 거야. 이걸 본다는 건 뭐냐면
아주 옛날 사람들이 원류적으로 이걸 만들어서 그걸 사용했을 때 이렇게 보는 거고, 지금 우리 이런 것까지 안 써. 다만 고기에서 나왔어를 그 사람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고, 배치가 왔다 갔다 해서 자미가 어디 있는지 우리가 못 찾겠어. 우리 그건 조견표로 하든지 명반으로 보든지 하겠다는 거예요. 단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 여기서 여기로 왔어. 자, 얘들을 넘어가고 여기까지 자미를 배치했어요. 배치하고 났더니 우리가 이제 별을 막 이야기를 하는데, 북두성계가 있고 남두성계가 있고 중천성계가 있대. 독일어 배우면 남성, 여성, 중성에 있죠. 그런 것처럼 여기도 북두성계, 남두성계, 중천성계가 있어. 성계를 나누는 게 또 있어. 자미성계가 있고 천부성계가 있어. 처음에 이거 배울 때 뭐가 그렇게 복잡해? 그랬거든요. 여기를 한번 잘 보시면 북두성계는 북두칠성과 관련된 별이 있는 거야. 말하자면. 남두성계는 여기 남두성에다가 얘들을 배치를 해줬어.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떤 게 되게 유명한 게 있잖아. 그럼 거기다 막 갖다 붙여. 이렇게 보는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소광자 선생님 유명하면 소광 선생님이 이 책도 쓰고 저 책도 썼다고 막 그러잖아요. 만약 관상이 유명해. 누가. 그럼 그 사람이 다 진희 선생님이 다 하셨다고 막 하잖아요. 자미두수 전서도 진희 선생님이 쓰셨대. 근데 우리가 몰라. 그 선생님이 직접 쓴 건지 보면 이 말을 썼다, 저 말을 썼다. 그걸 보면 뒤에서 가필한 거 아닐까? 이렇게도 생각을 해요. 이런 것처럼 이제 여기 이제 별도 북두성계 이런 것들이 붙어 있어. 이렇게 붙어 있다 보시면 되고, 저는 요거는 외워요. 어떻게 외우냐면 북두성계는 무염탐 북두 무정 탐거파 이렇게 외워요. 왜냐하면 북두 무정 탐거파 이걸 왜 외워놨냐면, 북두성계는 약간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게 좀 늦구나 이렇게 할 때 써요. 그래서 그거는 외워놔. 그리고 나서 북두칠성에 좌보필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북두성에 있는 것들을 여기다 모아 놓은 거야. 근데 이걸 반드시 외워야 한다? 그거는 아니야. 하지만 그렇게 되어 있어. 그리고 문곡도 여기 있고 녹존도 여기 있고 경양도 양타도 여기 있구나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근데 실제로 쓰냐? 그렇게까지 쓰지는 않아. 그 다음에 남두성계에 보면 북두성계에는 자미가 있다면 남두성계에는 천부가 대장이에요. 대장이면서 여기 보니까 천 이렇게 돼 있어. 이게 무슨 말이야? 착하다고. 요 천 이렇게 써여 있는 게 착한 거예요. 이게 왜 북두성계가 사람이 죽으면 칠성판, 이게 북두 칠성이야. 칠성판에 이렇게 묻는다고 하잖아요. 요거는 죽음을 관장하고 여긴 생을 주관해요. 그래서 여기 천 많이 들어가는데 이 칠살은 여기 왜 있지? 또 남들이 그런데 얘도 많이 죽이는 건데, 그러니까 딱 맞지는 않는다. 다만 요런 식으로 나눠 놨다. 요런 거 보시고 그냥 북두무정 탐거파 저처럼 그 정도를 외우고 얘들이 중요일이 뒤에 있겠구나. 그 정도만 생각하세요. 그 다음에 중천성계는 1월이 있어요. 태양태음이 1월이 중천성계래요. 그리고 길성도 많고요. 살성도 많은데 얘를 다 구별하지는 않아. 하지만 남두성계, 북두성계를 구별하고 남두성계엔 대부분 천이라는 글자가 들어가는 정도이고, 우리가 운에서 보면서 남두성계에 와서 딱 좋다, 북두성계에 와서 딱 좋다 이런 건 없어. 그냥 이렇게 예전에 나눠놨다. 그리고 구별을 한다. 그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보니까 근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양남음녀는 남두성이 복이 되고 음남양녀는 북두성이 복이 된다. 이런 구절이 있었대요. 북두성은 대안에서 상 5년에 응하고 남두성은 하 5년에 응한다. 이런 대목이 있고, 자녀에 대해 논할 때 자녀궁 삼방사정에 남두성이 많으면 아들을 많이 낳고 북두성이 많으면 딸을 많이 낳는다. 이런 대목이 있대요. 근데 해보면 반드시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아마도 성이 강한지 부드러운지, 음양과 어떤 늦은지 빠른지에 따라 남북두성과 중천성으로 그냥 나눈 것 같다. 예전 사람들이 음양으로 나누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여성은 남성은 양 이런 식으로 낮은 양 뭐 이렇게 음양이라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이것들을 계속 나눴거든요. 근데 해하고 달을 어떻게 나누겠어?
못 나누겠지. 이거 다 중천성계로 다 보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아 그런 게 있어 정도만 아시면 돼요. 아까 북두무정 탐거파 정도만 북두칠성에 배치된 별들 보필까지 걔들은 좀 북두성계라서 아까 우리가 이제 선생님이 징엄에서 말씀하시기는 뒤에 쪽에 일이 좀 많이 잘 벌어진다. 좋게 벌어지겠다. 이렇게 본대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볼까요? 여기부터 이제 진짜 배치가 나와. 자미와 천기는 역행으로 배치를 하는데 격일 한 칸을 떼서 양무 천동을 배치를 한대요. 그리고 또한 두 칸을 격뛴 다음에 염정의 땅이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 다시 세공을 가면 자미를 다시 만나게 된대요. 자, 요 얘기는 뭐냐면 우리 항상 많이 했던 거야. 자, 요 명반 가지고 그냥 하는데요. 자미 찾아보세요. 해궁에 있죠. 자, 해궁에 자미가 있는데 자미 배치는 아까 우리 되게 복잡했게 뜻이 막 자리를 옮겨가면서 있었어. 자미 다음에 천기를 두고 여기 보니까 격일양 한 칸은 띄고 태양을 배치하고 그죠? 그 다음에 무곡을 놓고 여기 보니까 양무천동 그 다음에 어떻게 한대? 당 하고 두 칸을 띄어서 한 칸, 두 칸 띄고 나서 염정을 배치한대요. 그리고 나서 한 칸, 두 칸, 세 칸 뒤에는 다시 자미를 만난대요. 한 바퀴 돌린 거야. 자, 아까 우리가 북두성계, 남두성계 했죠. 지금은 뭘 얘기하냐면 자미성계를 얘기하는 거야. 자미가 데리고 다니는 애들은 뭐냐면 자미, 천기 한 칸 띄고 태양, 무곡, 천동 두 칸 띄고 염정. 이걸 자미성계라고 해요. 왜냐하면 자미를 따라서 이렇게 배치되는 거야. 자미를 따라서 배치되는 애들이에요. 그 다음에 천부, 태음과 탐낭. 여기는 이제 어떻게 배치되냐면 자미가 있으면 천부가 있겠죠? 자, 천부가 이렇게 있는데 자미는 이쪽으로 갔어. 이쪽으로. 역행했어. 그러면 천부는 어떻게 하냐면 천부, 태음. 여기 뭐야? 천부, 태음과 탐낭. 태음과 탐낭, 함께 여기 검은 천상, 천량, 칠살.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한대요? 공 세 개를 비워놓고 한 칸, 두 칸, 세 칸을 비우고 파군을 넣겠대요. 파군을 넣었어요. 그러면 이 팔성은 순행해가지고 이렇게 배치하니까 세밀히 살펴야 된다. 자, 보세요. 자미는요. 자미, 천기 한 칸 띄고 태양, 무곡, 천동 한 칸, 두 칸 띄고 염정. 요렇게가 있어요. 요게 무슨 성계? 자미성계. 자미를 쫓아다녀. 자미가 여기 한번 배치되면 니네는 알아서 쫓아오는 거야. 세트고요. 그 다음에 천부가 있어요. 자미가 있으면 이쪽에 천부가 있거든요. 대궁에 천부가 있어서 어떻게 갈 거냐면 천부는 이쪽으로 가. 천부, 태음, 탐낭, 검은, 천상, 천량, 칠살, 한 칸, 두 칸, 세 칸 띄고 파군. 요렇게 배치되는 건 무슨 성계라고? 천부성계라고. 천부가 한번 그 자리에 있으면 나머지들은 이렇게 쫓아오는 거야. 맨날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파군을 얼마나 싫어했는지 세 칸이나 띄고서 파군을 놨대. 제일 미워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파군은 천부한테는 어떻게 돼요? 명, 형, 부처공이 항상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렇게 항상 배치를 하겠다. 그러면 예전에 원문이 요거밖에 없었을 거 아니야. 그쵸? 이 원문 갖고 배치를 했다는 거예요. 모든 옛날 사람들은 다 이렇게 배치를 해줬어. 자, 이 명반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자미가 요렇게 있고 천부가 요렇게 있어. 그러면 처음 얘기를 하기를 자미 얘기를 하고 천부 얘기했는데 자미랑 천부는 자미 배치는 했는데 천부는 어떻게 배치할까? 천부는 어떻게 배치했을까? 자, 근데 그게 뒤에 나와요. 어떻게 할 거냐면 자미에 따라 천부를 배치하는 도표라는 게 여기 나와요.
자, 안, 첨부도. 첨부도를 보면, 살펴보면 인 거예요. 첨부는 오직 인신궁. 자, 첨부는 오직 인신 이궁에서 자미 첨부가 동궁한대요. 자, 여기 자미 첨부 있거나 여기 자미 첨부 있거나 항상 그렇게 돼 있었단 말이에요. 다룬 궁, 여궁, 다룬 궁은 각기 갖춰져 있대요. 그 대대에서 갖추고 있대요. 그래서 자미가 축궁에 거하면 첨부는 묘궁에 거하게 된대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신궁에서만 이렇게 둘이 짝을 하고 있어. 그래서 자미가 여기 있으면 여기 있는 거야. 만약 자미가 축궁에 있으면 첨부는 묘궁에 이렇게 있겠다는 뜻이에요. 자, 자미 첨부가 있으면 이렇게 있겠대. 그러면 앞에 명반 생각해 보세요. 자미가 어디 있었어? 해궁에. 그랬더니 첨부를 어디다 놨어? 여기에. 그렇게 놔서 요거에 의해서 첨부가 요 자리에 있게 되었어 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를 한번 봐봐. 똑같이 생겼구나. 다시. 그런데 여기 자미 첨부가 있으면, 자미가 만약 여기 있으면 여기에 첨부가 있겠구나. 자, 다른 명반 한번 볼까요? 여기 한번 봐봐요. 자미 첨부가 있어서 여기는 똑같이 있으니까 볼 수가 없고. 자, 여기에 자미가 있어. 그럼 첨부는 어느 궁에 있어야 돼? 여기. 이렇게 해서 배치가 됐다라는 거예요. 하실만 하죠. 그러면 예전엔 다 말로만 써놨어. 그럼 그거를 다 표로 만든 거지.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얘를 자미를 보기가 쉬웠을까 어려웠을까? 당연히 어려웠지. 명리만 보기가 쉬웠을 걸 아마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잠깐 쉬었다가 여기 나가도록 할게요.